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512명으로 집계됐지만 주말이 포함돼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7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을 막지 못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교차 접종이 허용된 만큼 잔슨앤잔슨의 백신의 접종자들은 파이자나 모더나의 추가 접종이 권고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관광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년 행사라 꼽히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 신년 축하 행사와 관련해 뉴욕시가 이 실시 여부를 논의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새해 맞이 행사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커리 부커 상원의원이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상원의원 모두 백신 접종을 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복판에서 열렸던 Once Upon a Time LA 뮤직 페스티벌에서 LA 출신의 힙합 드레이크 오룰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을 만나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인회를 찾아갑니다. 한국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양당 후보의 가족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한국 대선 전국이 네거티브 전으로 치닫게 되자 여야 모두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긴장과 관련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칠레에서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MZ세대로 불리는 올해 35살의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 경기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코로나 때문에 치르지 못했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 경기 렌과의 경기가 몰수패 처리를 받으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타이거 우즈 부자가 PNC 챔피언십에서 25언더파를 합작하며 준우승을 했습니다. 한편 우승은 존 델리 부자로 27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다시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봉쇄령을 꺼내면서 오미크론 경계에 나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으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우는 등 확산세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사무실 출근 재개 계획, 크리스마스 파티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NFL, 풋볼리그와 NBA, 농구리그도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백신 접종 경고음을 낼 예정입니다. 가족과의 만남이나 휴가 또 소비가 집중되는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지구촌 이동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세변이 오미크론이 여러 나라에서 급격히 확산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봉쇄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네덜란드가 5차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하자 다시 고통스러운 전국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상점과 식당, 영화관 등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특수를 앞두고 다음 달 14일까지 일제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 영국을 추가함으로써 이곳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런던의 경우 오미크론 비중이 80%까지 늘자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봉쇄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watching the data, discussing it with our scientists and our best advisors almost on an hourly basis. And we will monitor that very carefully. We will keep the situation in the review.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더욱 강해지자 왕래가 잦은 미국을 포함해 10개 국가를 여행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되자 앞으로 4주간의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1일 확진자 수가 13개월 만에 최대인 2만 8천 명대로 급증하자 추가 방역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치솟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국제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잔뜩 기대됐지만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면서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LA 카운티에도 1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일주일 만에 급증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죠. 지금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3,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 집계해드리면서 늘 말씀드렸던 주말 검사분이 지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루 확진자 수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속속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졸업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 토요일 1월 첫 3주간 원격 강의를 재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학생들은 미리 허락을 받았거나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캠퍼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아이비리그의 학교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쏟아진 코넬 대학은 12월 졸업식 행사를 취소하고 도서관, 체육관을 폐쇄하는 동시에 외부인의 캠퍼스 방문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지난 금요일 20만 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가장 바빴다라고 공항 측은 밝혔는데 앞으로 3주간 이런 날이 주말마다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계속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그리고 1월 2일 역시 2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각각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이 같은 인파가 모이겠죠. 이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새해맞이 카운트 행사가 올해 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그랜파크에서 열리기로 했던 행사는 초청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식해서 예년에 비해 안전을 고려해서 치를 예정이었지만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자 아예 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LA 다운타운 카운트다운 행사를 주최하는 뮤직 산타 측은 모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온라인 카운트 행사로 그랜드파크 카운트다운 행사를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다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일부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한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9일 mRNA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자가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예비 연구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노팜과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을 막는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백신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저소득 국가에서 널리 사용됐으며 전 세계 백신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 6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는 90%가 이 백신을 맞았고 세계 백신 공급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통해 아프리카에 6,700만 회분이 보급됐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또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매우 낮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회 접종 방식으로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급증한 얀센 백신 역시 오미크론 감염을 막을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예방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mRNA 신기술이 적용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만이 모든 변이에 일관된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일부가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리제네논과 릴리 등 인공항체의 효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새 항체 치료제 개발에 즉각 착수했지만 생산까지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 전역에서 속출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은 특히 뉴욕시에서 두드러져 브로드웨이 일부 공연이 취소되고 방송국은 방청객 없는 상태로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미 전역에 있는 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로 인해 병상 부족과 의료진 피로도 증가 같은 각종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캔사스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특정 기간의 근무할 간호인력 확보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인력 확충이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자 오하이오주와 메인주 같은 다수 지역은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1,000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지원됐고 지금까지 투입된 주 방위군 규모로는 최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지역도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명이 넘는 해병대 현역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아서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접종 거부가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돼 강제 제대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CNN은 해병대가 현역병 103명에게 지난 목요일자로 제대 처분을 내렸다. 강제 제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런 의원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음성이었지만 오늘 돌파 감염 케이스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약한 증상만 보이고 있다면서 2차례에 걸친 백신 접종과 또 부스터 샷에 따른 중증 예방 효과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 당내 경선에도 나왔던 워런 의원은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제롬 파월 의장 재지명에 반대하는 등 확실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강력히 비판해왔던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코로나에 감염돼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 달 전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덕 에릭슨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사망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에릭슨 의원은 지난달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에릭슨 의원의 증상과 투병 경과, 백신 접종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신 의무화 지침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CNN 방송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BPS 인력의 재택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이용해 CNN 방송이 프로그램 제작이나 방송국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CNN은 기존 스튜디오 대신에 적은 수의 인원으로 원격으로 운영 가능한 비교적 소규모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 조종실 출입 인원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 오미크론 변이 확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각종 축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CNN과 BBC 방송 등은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산타클로스 품귀 현상도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A 인근 지역에서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 산타클로스와 사진 찍기 여전히 잘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 찍고 있죠. 하지만 다른 곳곳에는 산타를 구하기 힘든 산타 구인난이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게 시작하겠고 오후 들어서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난 주말과 비슷하지만 오늘은 햇살이 가려지는 만큼 체감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하루는 하루 종일 이어지겠고 다음 날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각 지역에 따라서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겠고 그 외 지역은 비가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도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이렇게 올 연말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6도, 38도, 해안 지역은 59도, 45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 오전 중에 안개로 흐리겠고 오후 들어서는 점차 거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4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서울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에 3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21개월 동안 한인들의 코로나 구제 정부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면서 민원 창구 역할을 전담하고 아시안 징후범죄 규탄 운동과 DMV 운전면허 시험 한국어 서비스 철폐를 막는 등 한인사회 대표단체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LA 한인회의 제임스 한 회장과 제프리 사무국장을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년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속 불철주야 한인사회를 대변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은 한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 바로 LA 한인회 사무국입니다. LA 한인회의 제임스 한 회장과 제프리 사무국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쏟아지는 정부의 코로나 구제 지원금 속에서도 언어의 장벽 등으로 정부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들을 대신해 각종 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전담하며 한인사회의 민원 창구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LA 한인회 측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서 서류 대행을 비롯해 이메일, 전화통화 문의를 통틀어 총 4만여 건의 코로나 구제금 신청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제임스 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한인들의 신청 대행을 돕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신청 대행 절차를 알려주는 등 팔을 걷고 실무에 올인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한인분들은 일단 지금 이민 오신 지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가르쳐드려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언어 문제예요. 50년 지금 이민 생활 하시면서도 전화빌, 크레딧카드 빌 이걸 혼자서 도움을 안 받으시면 페이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남가주는 물론 타주의 한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이 인근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이 정도에서는 보통 몇 시간 거리로 그냥 운전하고 오셨고요. 직접 한인회로. 그 이상 거리는 오시지 못하니까 이메일이나 전화로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특히 동부 지역, 뉴저지,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안 살 것 같은 지역, 아르카선스, 노르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네바다, 애리조나까지는 저희가 직접 해드렸었어요. 네. 두 사람은 팬데믹 초창기 당시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 신청에 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직접 연방 상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실에 직접 연락하며 신청에 관해 하나하나 배워갔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코로나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아시안 증오범죄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그때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캐러반 갖고는 좀 모자르고 저희가 좀 전 세계에서 우리 그 파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자 그래서 그 올림픽가에서 이제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날 사실 보면 한인들보다 타인종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3,000명 정도 한인분들, 흑인들, 라티노 분들이 나와서 아시안 증오범죄로 커뮤니티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DMV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 언어 서비스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한인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불과 하루 만에 주지사가 DMV 계획을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인회 자체가 워낙 또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이 지역 정치인과 LA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레벨 그리고 연방 레벨까지 저희가 다양한 정치인들 네트워크를 통해 한인회가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두 사람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많은 이슈가 겹치면서 너무나 바쁘고 고단했지만 한인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인들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제가 손편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린 그냥 보통 시민분들이에요. 기자님,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 내 엄마, 아빠 같은 분들, 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 같은 분들이 팬데믹 기간 때 저희 한인회 이제 도움을 받아서 LA 한인회는 한인회를 후원해준 독지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한인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새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재능을 기부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과목으로는 요가, 일반인 대상의 음악, 또 지적장애인 대상의 음악, 기초영어, 컴퓨터 중급 등 5과목입니다.
자원봉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희망 과목을 기재해 오는 21일 낮 12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7-7733, 213-387-773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2022학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조기 정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대부분 대학들의 합격률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발표한 조기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총 9,406명이 지원해 740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 7.9%입니다. 예일 대학교는 10.9%, 브라운 대학교가 14.6%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20.1%를 나타냈습니다.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아직 합격자 현황이 공개되지 않은 대학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4개월째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또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넉 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민주당이 추진해온 불법 체류자 이민자 체류신분 구제 등 이민개혁안이 좌초위기에 빠졌습니다.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건 법안에 7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최대 10년간 합법 체류와 노동 허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은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사무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상원 예산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파사데나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어제 추돌 사고가 발생해 가솔린이 대량 분출되면서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파사데나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이스트 글래넘 스트릿과 사우스 에로요 파크웨이에 위치한 세븐엑스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주유기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1,300갤런 이상의 가솔린이 분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출된 가솔린은 하수구를 통해 알함브라에서 위티어네로우스 남동쪽으로 흐르는 리오 혼도 강의 지류 알함브라 워시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함브라 워시 인근 지역에서는 가솔린 냄새가 진동했고 거주민들은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돼 있습니다. 다만 파사데나 소방당국은 현재로서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TV에서 스포츠 전개 채널 ESPN 등 디즈니 계열 10개 채널 지난 주말에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틀 만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유튜브 TV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구글과 합의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과 일치하는 공정한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구글의 협조에 감사하다며 유튜브 TV 구독자들에게 복원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이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개선 트렌드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노동개발국 EDD에 따르면 지난 11월 캘리포니아 실업률은 6.9%, 전달 최종치 7.3%에 비해 0.4%포인트 개선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에 3.4%와 비교하면 여전히 3.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등을 돌면서 편의점 세븐일레븐만 골라 연쇄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던 3인조 강도단이 경찰에 의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경찰국 LAPD는 3일간 연속으로 저녁 시간대 LA 지역 내 세븐일레븐 매장들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남성 1명, 여성 2명 일당이 있다며 이들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굿즈, 목걸이와 참등 주얼리가 미주에서 처음으로 이곳 LA에서 시판에 들어간 가운데 타운 내 옥스퍼드 호텔에 입점해 있는 잼코가 이 공식 판매처로 지정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베주얼그룹의 잼코가 한국 보석 브랜드 스톤헨지와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목걸이 모멘트 오브 라이트의 미주내 최초 공식 판매처로 지정돼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1층에 있는 잼코 매장에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모멘트 오브 라이트 목걸이는 탄생, 운명, 공존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를 담아냈는데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니셜과 각자의 탄생석 그리고 BTS 로고를 새겨 넣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미들로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주얼리입니다. LA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처음으로는 잼코가 BTS 목걸이 공식 판매처로 지정돼 방탄소년단 굿즈의 정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잼코의 강다인 팀장입니다. 저희 고베주얼 그룹의 잼코 스토어에서는 방탄소년단 스톤헨지 정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식 판매처입니다. LA 콘서트도 정말 성공리에 맞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LA도 아미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거든요. 의외로 30, 4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아미이신 분들이 의외로 있으셔서 같이 구매를 하시고 BTS 목걸이는 1, 2차 온라인 한국 판매 당시 SNS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희귀한 아이템으로 등극했었습니다. 잼코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녀들의 선물로 또 수집각에서 앞으로 BTS의 곡과 굿즈에 버금가는 데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주얼리 한정판으로 BTS 21종 목걸이와 참이 각각 149달러와 120달러이며 주얼리 파우치는 25달러에 판매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 모양이네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에 전해드릴 내용은 PNC 챔피언십 소식인데요. 이 PNC 챔피언십 그냥 가족들끼리 하는 이벤트 대회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골프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중계가 됐어요. 그만큼 크게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 관심을 크게 끈 이유 잠시 뒤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A 다저스의 코리 시거가 일단 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적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했고 그리고 지금 켄리 젠슨을 다저스에서 잡을 거라고 기대하는 응원하는 다저스 팬들은 사실 많지 않죠. 켄리 젠슨 그리고 아직 클레이튼 커쇼가 자유계약 선수로 있는 가운데 LA 다저스 과연 내년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NFL 프로풋볼이 시즌 막바지입니다. 시즌 막바지 상황인데 시즌 막바지 상황에서 순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에 서두를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타이거 우즈 소식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전화가 왜 이랬을까? 갑자기. 아무튼 일단 타이거 우즈 이야기 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규 투어는 아니고 또 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대회의 이벤트성 대회였습니다만은 PNC 챔피언십이 주말 골퍼들한테 아주 흥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주 물론 가족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보다는 재미를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복귀에서 타이거 우즈 부자가 찰리하고 함께 나와서 2위를 했어요. 준우승을 25언더파 이틀 동안. 그러니까 25언더파 대단한 스코어인데 근데 이거는 서로 각자 치고요. 각자 공을 치고 나서 좋은 공 골라서 다시 치는 그런 이벤트성 대회이기 때문에 언더파 확률이 좀 높은 대회다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PNC 챔피언십이 플로리다주 리츠칼튼에서 열리는데 이런 이벤트성 대회를 생중계하기 쉽지 않은데 유지영 씨가 지난 토요일 날 그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날씨도 춥고 하니까 TV 시청을 해갖고 역대의 인기를 올리면서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골프에 영향력이 많은가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프가 문제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승에는 존 델리 부자 우승을 했고요. 27언더파.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골프 부킹이 겨울이라서 티타임도 많지 않은데 어렵다 하는 그런 또 단점이 또 생겼다 하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저스 지금 아직 자유계약 시장에서 합의를 못 본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다음 시즌 다저스의 성적 벌써 예상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ESPN에서 확률을 했거든. 아. 확률을 또 계산을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1위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좀 의아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시뮬레이션으로 물론 이제 1만 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그래요. ESPN에서 4,849의 우승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번을 했는데 4,849의 우승 확률이라는 것은 대단한 건데 아무튼 지금 넥스 슈워즈도 내줬고 뉴욕 매치로 떠났고 그 다음에 유격수 코리 시거도 텍사스로 보냈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우승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크리스 테일러를 일단 붙잡았고 그리고 투수 다니엘 허드슨, 앤드류 허니를 1년 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병행을 크게 안 했는데도 워낙 선발진만 제어한다면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노사 협의가 타결되고 부족한 선발 투수 보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저스가 압도적인 1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다저스 관심사는요. 크레이튼 커쇼예요. 커쇼가 달라스로 떠나느냐 아니면 텍사스로 떠나느냐 아니면 다저스 잘리나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있는데 많은 그 다저스 팬 특히 그 백인들 그 팬들 중에서는 커쇼를 최소한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다저스가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한인타운이 얼마나 또 경기에 이바지할지는 이번 그 FA 시장이 이제 물론 이제 그 파업이 끝나봐야 되겠지만은 그때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NFL 거의 시즌 마지막입니다. 순위 경쟁 치열하죠? 대단해요. 지금은 난리인데 LA 차저스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은 상태로 치러진 캔자스시티 치프스와의 어제 경기에서 4쿼터까지 승부 못 가리면서 연장전에 돌입했는데 결국은 터치다운 먼저 내주면서 28대 34로 패해서요. 남은 4경기 경기에서 어떤 결과에 나온에 따라서 와일드카드로서 나갈 수 있냐. 86패예요. 근데 보니까 쭉 짚어보니까요. 대충 예상하는 그런 진출팀을 예상을 해보니까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에서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10승 4패 서부조예요. 그러니까 AFC 서부조 1위, 현재 1위인데 10승 4패. 그 다음에 동부조에서는 9승 5패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그리고 남부조에서는 테네시 타이탄스가 지금 9승 5패. 그리고 북부조에서는 신시내티 벵갈스가 8승 6패로 일단은 직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직행 가능성이보다 아무튼 거의 확정돼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NFC 즉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에서는 남부조 10승 3패 탐파베이 버카니스, 동부조에서 10승 4패 달라스 카우보이, 서부조에 10승 4패 역시 아리조나 카디널스, 북부조에는 11승 3패 그린베이 패커스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와일드카드 등 누가 나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경기인데 특히 관심이 있는 램스가 9승 4패로 아직도 아리조나와 1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경기 차이면서 일단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와일드카드는 거의 나갈 수가 있는데 지켜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차저스는 8승 6패로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일단 AFC, NFC 각각 순위에 따라서 7위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하기 때문에 각조 1위 팀은 포스트 시즌 물론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와일드카드는 경기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그리고 이제 그 램스는 내일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애틀 시옥스와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풋볼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뉴욕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률 역시 7.98%를 비롯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 도중에 불법을 저질렀거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징계나 고발을 당한 한인 의사가 지난 13년 동안 5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5.4%로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루에 다르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렌트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버지니아 주정부에 보고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0%의 가정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들의 5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부스터샷을 비롯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모든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드라이브스루 예약 없이도 가능하다라며 부스터샷 접종을 반드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한국인 이름이 명명된 새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리보모와 폼팩터는 지난 15일 한인 테마킴 씨의 이름이 명명된 테마킴 매뉴팩처링 센터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로 신축된 10만 스퀘어핏 규모의 센터 건물 앞에서 회사 관계자와 고 테마킴 가족 그리고 축하객 등 모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알아봤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임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